자, 발급 의무 면제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대요. 먼저 첫 번째,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 교부로 인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는 걸로.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이 뭐랬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현형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지.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아시죠? 소매가 뭔지 이 옷소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소매업이나 음숙업, 음식 숙박업.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음식, 식당에서 여러분 갔을 때 저 식당 저 오늘 8,000원짜리 먹었어. 8,000원짜리 먹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런 사람 봤냐고. 거의 없잖아요. 다 이거죠. 음수업. 그다음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버스, 택시, 지하철 막 이런 거. 입장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막 이런 데 입장권 끊으면 이런 데 전부 다 그냥 보통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의미도 없고 사실 어렵죠. 아, 목욕탕, 이발소 가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것도 이상하지. 다만 내가 숙박업을 제가 호텔을 이용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워크숍 가면서 호텔을 빌린 거예요. 호텔을 통째로 막 빌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서 그 전체 빌려서 하루에 숙박비가 2천만 원 나가. 그래서 워크숍 같은 2박 3일 동안 얼마야 그럼? 2천이 된다? 4천 들어가나? 그럼 이럴 때 사업자가 이런 음식업을 이용할 때 아니면 식당 우리 직원들 가서 식당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받고 만약에 월 결제다. 그럼 월 결제하면서 나는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럴 때는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 있을 걸. 나중에 사업자가 제시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 마지막에 써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그 끝에 게 써 있어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 이따 합시다. 그다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이런 유사한 전문적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런 경우도 대부분 그냥 개인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끊는 경우가 없지 사실은. 단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사업자에게 세무 상담하고 변호 상담한다. 그럼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줄 수 있지. 근데 위에 취지를 잘 보시면 주로 대부분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최종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끊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갑니다. 우정사업조직, 우체국, 소포우편물 방문 접수하는 거, 우체국 택배를 세금 계산서 끊고 쉽지 않잖아요. 다만 내가 기업체야. 그 우체국 택배랑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치 계속해서 월결제. 그럴 때는 또 끊을 수도 있지. 자, 그다음에 임시사업장. 무슨 그 벚꽃 축제 또는 무슨 국화 축제 또는 거시기 머드 축제 또는 해운대 뭐 모래 축제 이런 거 하면서 거기 임시사업장. 이런 거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서 대부분 소비자한테 편의점 부스, 편의점 뭐 음료수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막 이런 거 아니면 가면 팔고 풍선 팔고 막 이런 거 그 자리에서 세금 계산서 어떻게 끊어주냐고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이런 거. 전기 사업자나 도시가스, 뭐 지역난방공사 이런 경우도 이것도 대부분 다 개인 소비자, 가정에다가 공급하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끊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 지로영수증에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포인트가 이겁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 세금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세금 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하는 거. 이런 취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마지막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 안에 도정업. 저기 방앗간 도정. 그리고 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이런 것들처럼 운수업, 주차장 뭐 이런 것처럼 주로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1, 2, 3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의 하나이라고 돼 있고 458, 1, 2, 3, 458이 뭔지 이따가 다시 보시고 이런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 그 다음 가로 2번에 또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마저도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대.
엥? 택시, 노점상, 행상. 자, 노점상한테 노점 길가에서 저 오늘도 아침에 역에 오는데 역에 그 주차장이 새벽에는 그 시장이에요. 도깨비 시장이야. 근데 거기 가서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바구니 이런 데다가 나물 같은 거 아니면 생선도 있긴 한데 생선이나 과일 같은 거 떼다가 팔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오늘따라 아우 이거 맛있게 생겼네. 깻잎 사왔어. 3,000원. 그거 사면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카드 결제. 카드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노점상 그 붕어빵을 사 먹든 떡볶이를 사 먹든 옆에 써 있죠. 카드 결제 됩니다. 내지는 계좌이체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카드 결제 안 되는데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신용카드 결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 있지. 아 물론 요즘은 택시는 웬만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택시 탈 때 카드 결제합니까? 아니잖아요. 현금 결제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카드로만 된다면 요즘 시내버스는 이제 현금이 안 된다며 카드만 된다며 근데 그거 이제 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택시나 노점상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 이런 경우는 카드 같은 거 발급하는 거 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게 발급하기 어렵죠. 단말기가 없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슨 증빙을 발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자판기도 마찬가지. 자판기도 요즘 물론 카드 되는 데도 많지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현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증빙을 발급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소매업이나 자 여러분 또 헷갈리는 게 이것 때문이야. 소매업, 목욕 이발. 이거 조금 아까 앞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래며. 근데 여기는 갑자기 영수증도 발급 안 해도 된대. 아이씨 어쩌라고 막 승질내지 마시고 참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책에다 이렇게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세법에 보면 부가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이 내용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조금 아까는 영수증 발급하래며. 그죠? 영수증 발급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이건 왜 써놨냐 하면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 법에 있는 것들을 그냥 긁어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목욕 이발. 저 지금 저 단골 미용실이 있어요.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그분은 아들내미 저도 아들내미구나 참. 아들이 나이가 똑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도 되고 해서 자주 가는데 제가 가서 대부분 현금 결제합니다. 카드 안 해요. 근데 손님이 현금 결제하는데 카드 전표 발행해 주나?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물론 제가 카드로 결제한다 그러면 카드 결제 해줘요. 그럼 그럼 가로 1번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도 되죠. 근데 현금 결제하면 영수증 발급 못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건 무조건 안 해.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만약에 카드 결제한다면 영수증 발급하는 거고 카드 결제 안 하고 현금 결제하면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법이 여러 개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 안 된다. 영수증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그렇구나.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아니면 만약에 현금 결제하고 이럴 때는 영수증도 발급 안 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셨지요? 그다음에 이거 자가 공급,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산 존재하고 어서 많이 보던 건데 다 간주 공급이잖아요. 다 간주 공급, 간주 공급도 증빙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단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에 다 사업장 반출은 제외.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외.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 단 내국 신용장, 국내 거래잖아요. 국내 거래, 로컬시. 여기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시험에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은 무조건 이거야. 내국신용장, 영세율.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외우진 않아도 돼. 솔직히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보면 정답은 항상 이거야. 정답은 이겁니다. 내국신용장, 영세율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 아까 이게 간주공급이었죠. 4번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산 존재와 간주공급 그리고 간주임대료. 간주공급이나 간주임대료는 증빙 없다. 증빙
없다. 발행할 수 없는 거지. 증빙 따로 발행하는 게 아닌 거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정리하세요.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는 증빙 없다. 그리고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이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게 소매어, 목욕, 이발이 양쪽에 있으니까 아이씨 이러지 마시고 취지 말씀드렸죠. 상대 주로 소비자들이야. 그럼 세금계산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다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한다면 증빙 발행하면 돼. 영수증을. 그러나 현금 결제하는 사람은 따로 없잖아요. 따로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아니야. 그럼 면제되는 거예요. 발행하지 않아도 돼. 인정되는 거지. 그냥 하나로 외우지 말고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세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법에 이런저런 내용이 섞여 있어서 제가 갖다 넣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 4번은 학계표 제출인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학계표, 매출이나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물론 전자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건 앞에서 했죠. 그 다음 현금 매출 명세서 가로 2번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경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 대부분 그 세금 계산서보다는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현금 매출이잖아요. 주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거래증수 그리고 세금 계산서, 특히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쪽 잘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경우 또는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내용 정리를 하시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 쉬랬더니 7박 9일 동안 어디 유럽 갔다 오고 막 이러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최고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